안녕하세요.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원입니다. 예. 저는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하긴 합니다만 주로 UFC, 벨라토르, 엔젤스 파이팅, WWE 스맥다운 같은 격투 스포츠를 많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귀여운 얼굴로 프로레슬링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악역이에요. 믿겨지세요?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니코니코니. 예, 죄송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주제를 논할 때 할 이야기가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고 자격도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요. 남자가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PD님의 제안에 용기를 내서 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링이라는 소설 기억하세요? 공포소설이죠. 이 소설은 일본의 공포작가 스즈키 코지라는 작가가 만들었던 책인데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영능력자가 세상에 복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작 속 캐릭터 사다코 기억하시죠? 텔레비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 텔레비전에서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이 링 영화를 보면요, 바로 그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저주의 비디오 테이프가 나돌게 됩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그 저주가 담겨 있는 영상이 담겨 있고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일주일 내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제가 링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가공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저주의 염원을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신체적 목숨까지 때때로 인생 자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테이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것은 바로 몰카, 몰래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몰카, 몰래카메라 이런 말을 쓰는 게 맞는 걸까요? 먼저 개념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언어는 개념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만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몰카, 몰래카메라는 원래 20년 전 MBC에서 방송됐던 이경규 씨죠. 이분이 진행했던 코너 이름이에요. 당시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밌고 즐거운 어떤 트리키한 상황을 만들었고 깜짝 놀래키는 그런 유쾌한 영상이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범죄적 영상 촬영과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아니면은 더 중요한 상황을 찍어서 마음대로 배포하는 상황, 몰래카메라는 용어, 몰카라는 용어 맞지가 않죠. 이런 심각한 범죄를 희화시킨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좀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몰래카메라, 몰카가 아니라 바로 불법 촬영 영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그 최신 기사를 보면은 바로 당일날 오전 9시에 나왔던 국무회의 예고 기사입니다. 국무회의 주제 몰카 범죄 종합 대책 확정. 근데 저녁 5시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몰카가 아니라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쓰자. 확실하게 이것을 범죄임을 알리자.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뀌었죠. 또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범죄라는 영역에서 이것을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몇몇 언론에서는 그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포르노는 일단 합법인 나라에서는 제작사와 그 출연진 사이에 최소한의 어떤 계약과 보수 관계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불법 촬영 영상은 말 그대로 불법,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 촬영 정말 큰 범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범죄고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먼저 스마트폰에 엄청난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폴더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투지폰? 예, 별로 없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500만, 1000만 화소 화질은요, 한 세대 이전에는 올림픽 중계용으로 쓰여졌던 화질이었어요. 88 올림픽. 그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로 올림픽 중계를 할 정도의 화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돼서 누구나 그런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그 화분형 몰래카메라, 그리고 뭐 충전기형 카메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형형 카메라 등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촬영 기기들이 무분별하게 유통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보시면요, 불법 촬영 적발 건수입니다. 2006년에는 500여 건이었던 촬영 건수가 2010년에는 1000여 건 단속이 됐고요. 2015년에는 무려 7,700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700건. 2011년도 정도에 제가 모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고발 프로그램 진행자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용어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몰카 편을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잡는 그런 코너였었는데요. 과연 그런 사람들 잡을 수 있을까? 정말 있긴 하겠어 했는데 하루에 3명 잡았어요. 3명 잡았는데 한 분은 직업이 공무원, 한 분은 웨딩 플래너, 한 분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법 촬영 영상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까요? 작년 10월 부산경찰청이 실험을 했습니다. 모텔편, 탈의실편, 지하철편이라고 페이크, 가짜 불법 촬영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어요. 단 3주 동안 얼마만큼 다운로드가 일어났을까요? 3주 동안 무려 26,000의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단 3편만으로 말이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확실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이 불법 촬영 영상은요, 명백하게 남자의 범죄입니다. 찍는 것도 남자고 배포하는 것도 남자고요. 남자가 여성에게 하는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범죄죠. 이 동영상은요, 링의 저주의 테이프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불법 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지 2가지 이유, 특히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됩니다. 불법 촬영은요, 이 세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퍼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컴퓨터 환경에서는 P2P 방식입니다. P2P. 특정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하면 그 받은 사람의 컴퓨터도 서버가 돼서 다른 사람과 계속 공유가 되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퍼질수록 피해자는 더 큰 공구에 빠지겠죠. 인터넷 메신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무슨 메신저를 통한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받았을 때 바로 정색하고 지적하고 대화방을 나오지 않는 한 유포자는 계속 낄낄거리면서 그걸 유포를 하겠죠. 그럼 더더욱 피해자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는 사람도 인생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부 당국의 그 감시라든가 법안 개정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작년에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요, 촬영 행위 등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유포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자보다 유포자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현재 이와는 달리 정부 당국의 태도는 불법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구속수사, 징역형으로 가자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내 컴퓨터로 보는데, 내 스마트폰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불법 촬영 영상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검경, 시민단체의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수사를 받게 된다. 그 상황, 그 모멸감 어떻게 견디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
장소, 시간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불법 촬영 동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섹스죠.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도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단한 노력과 부단한 노동 그리고 정성이 필요하죠. 그 동물들은요, 한 번의 짝짓기를 위해서 수컷들은 목숨까지 겁니다. 지금 이 보시는 공작새의 깃털은 수컷입니다. 천적 눈에 띄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한 상태에서 암컷에서 한번 눈길을 받으려고 저런 깃털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심원 뭔지 아세요? 지름 2m 정도 되는 동심원인데 바다 안에 그 모래 위에 새겨진 동심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보고가 만들었습니다. 보고 15cm짜리 보고가 자기 배로 모래바닥에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동심원을 만들고 자기는 그 중앙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엄치면서. 왜냐? 지나가는 암컷 보고 저기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나는 저기 태평양에서 왔는데 잠깐 쉬다 가시죠. 예. 저러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다 사라지겠죠. 예.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정성,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 촬영 동영상은요, 그런 것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세되어 있죠. 오직 말초적인 즐거움만이 있다 보니까 그 말초적인 쾌감을 잠깐 동안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쾌감은 피해자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악질적이고 악마적입니다. 자, 불법 촬영은 정말 지독한 범죄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을 발본색원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었나요?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세대는 인터넷에 올라간 모든 기록을 영원히 감내해야 되는 첫 세대다. 끔찍한 말이기도 합니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없는 디지털 기술, 그리고 대용량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은요, 이 범죄를 더욱 광범위하고 확산시켰습니다. 저는 그 불법 촬영물 삭제 대행해주는 업체 대표의 그 인터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의뢰를 받고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차 전화를 하면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분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도 솔직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고 호기심에 찾아서 제가 직접 찾아서 본 적도 있죠.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미육했던 제 자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잊을 수 없던 것은요, 바로 그 카메라를 바라보는 피해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촬영자를 너무나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만 지워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거는 바로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강남역 이 사거리는 너무나 친숙한 곳이었어요. 너무나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그 유명한 빵집, 그 건너편에는 극장, PC통신, 모터사이클 동호회 회원들과 항상 모임 장소로 삼아서 만났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강남역 원룸에서 몇 년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저 강남역 원룸 사는 남자였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언제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왔다 갔다 하다가 밤늦게 집에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또한 강남역 아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논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어디서든 강남역 가는 택시는 잡기 쉽잖아요.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해서 택시를 탔으니까 저는 항상 쿨쿨 잤습니다. 자고 가다가 다 왔어요 라는 말에 돈을 지불을 하고 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죠. 택시 타고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니면 술에 취해서 기대서 가서 이제 잠에서 깨서 집에 들어간다. 이게 몰랐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거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말입니다. 저희 집 인근에 붙은 현수막이에요. 예. 우리 동네 무술보안관이 동행해 드립니다. 밤길에 귀가할 때 위험하니까 동행해 준다, 이런 건데요. 남자분들은 피식하고 웃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밤거리가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따가 댁에 가셔서 엄마,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그리고 뭐 아내 한번 물어보세요. 밤거리가 안전하냐고. 혹시 여기 오신 여자분들 중에서 밤거리 안전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밤거리가 안전하긴 해요. 네. 그리고 제 앞에 가는 여자분은 힐끔 뒤를 돌아보면 항상 어딘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에 기분이 나빴는데 그분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거고,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쁜 거니까 그냥 제가 퉁치고 넘어가야죠. 근데 남자는 왜 그래? 예, 잠깐 우습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바로 그 남자이기 때문이죠. 덩치 크고 중년인 남자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옳지 않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안전한 나라,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밤길을 두려워하다 못해 화장실, 목욕탕,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침대 위에 있는 순간까지도 불법 촬영의 공포를 느껴야 한다는 거, 이거 분명 잘못된 거 아닐까요? 네. 저와 같은 성염색체를 가진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자한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여러분의 지인, 실친, 패친, 트친, 인친, 카친, 뭐 오다 가다 만났던 직장 상사, 후배든 누구든 간에 만약에 불법 촬영 영상을 찍어서 히덕거리면서 보냈다, 그러면 바로 불러내서 때리면 안 돼요. 오늘 비폭력이 주제예요. 자, 욕은 하세요. 욕은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네. 그런 놈 하나쯤은 욕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 놈 하나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건 형이 보장해. 네. 불법 촬영은요, 남자라는 종족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 최소한 이 범죄부터 박멸하죠. 조금 덜 부끄러운 수컷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